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병대가 안전장비인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에 대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충북도지사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에 걸친 역대급 장마에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상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배가 오르는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할인 쿠폰 지원에 나섭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인 미국이 북한에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트래비스 킹이 북한에 군사 정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서 최고의 협상 카드이자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강원과 호남 내륙, 영남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에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없이 대원들을 수색 작업에 투입한 점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A1병. 실종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약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입니다. 사고 당시 A1병을 포함한 해병대원 6명은 인간띠를 만들어 손을 잡고 걸어가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수위도 높고 유속도 빨랐지만 몸을 로프로 묶지도 않았고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애도 아들이에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수혈시키냐고 여기서 이렇게 이 비싼 겁나 쓴데 요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인데. 사고 지점은 전날 상륙 돌격 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빠른 유속으로 5분여 만에 철수한 곳인데다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병사가 투입돼 무리한 수색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해병대 안전단은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산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 3명은 생사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복구가 시작됐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곳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토사와 바위, 나무가 양옆으로 쌓인 마을. 주택은 진흙으로 뒤덮여 살림살이들은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희야,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돼? 이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86 평생 모은 집이요. 굴착기가 토사와 바위 더미를 나르고 또 날라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집 내부 청소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물도 없이 안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왔지만 이게 차단기가 내려가고 했을 때 아이고 걱정이 되고. 이 마을은 외부와 연결된 도로가 끊겼는데 이제야 흙으로 임시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행복하던 마을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또 있다가 오늘 5마일에 집 쓰러진 데가 사람도 죽고 찹찹해요. 날씨가 개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실종된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 등 13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빠지고 드러난 마을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저희 MBN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죄송한 마음에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체에 들어찼던 물이 나흘 만에 빠졌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 있던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찾았습니다. 군부대 장병과 지자체 공무원들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가재도구며 창고에 있던 농작물까지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건질 게 하나 없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저기가 없어서 그냥 한숨만 나오고. 농경지는 기름에 범벅이 됐고 벼잎은 하얗게 썩었습니다. 농사가 전부였던 주민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포기해야죠. 이거 포기해야지. 농사 져갖고 다 포기하고 다 틀렸어. 상추를 재배하는 하우스인데요.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고요. 상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농민은 복구를 끝마쳐도 걱정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예요. 기름 때문에 가을 농사를 지었는데 될라나를 모르겠어요. 하우스를 가득 채웠던 수박은 상당수가 물에 쓸려 나갔습니다. 남은 건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농민은 복구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여름 대목인데 수박이 너무 장마가 많이 와갖고 다 물이 잠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피해를 본 하우스는 6,500동에 달하고 주택은 90채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의욕마저 잃지 않도록 지원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모래 주머니를 실은 트럭에 이어 살수차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지금도 이렇게 통제된 모습인데요. 내부에서는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감식에서는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는 속도등을 확인해 배수 펌프와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미호강 제방과 관련해 원료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3D 스캔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결함, 그다음에 이게 높이가 적정했는지, 자연 제방 있잖아요. 그걸 배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이제 적정한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본부는 생존자와 목격자, 마을 주민 등을 조사했고 침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와 지하차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임시 제방이나 지하차도 배수 펌프 등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입니다. 그런데 김용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사가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당일 오후에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건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쯤.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 김영환 충북지사는 첫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송 지하차도로 향하지 않고 원류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한 괴산댐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괴산댐 현장이 더 위급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지만 괴산댐을 둘러본 뒤 11시 20분쯤 오송 지하차도로 향합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향하지 않은 채 인근의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먼저 들렀고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지하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참사 발생 5시간이 지난 뒤로 충청북도는 당시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장 역시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 첫 보고를 받습니다. 오후 1시 50분 인명피해를 보고받았고 2시 40분이 돼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가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을 통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운데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겁니다. 유족들은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에게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혜중 골프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고개를 숙이자 국민의힘에서도 만시지탄, 그러니까 때를 놓친 사과가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집중 호우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당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나흘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에 여당 내부 반응도 싸늘합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당에는 과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골프 등으로 인한 무리를 빚었을 때는 엄중히 대응했. 과거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바 있고 실제 당 윤리 강령에는 재난 상황에서 골프 금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늘 오후 홍 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홍 시장의 사과가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수순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폭우가 길어지면서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상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지금 한 달 사이에 가격이 3배가 올랐고 닭고기도 7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면서 가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유값도 인상될 예정인데 소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많이 올랐죠. 5가지 야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2가지, 3가지 이래서 그냥 물 말아서 무슨 다 꽂혀하고.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찾았음에도 갈수록 뛰는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건데 특히 이 적상추 4kg 도매가는 한 달 전보다 308% 뛰었습니다. 시금치와 오이 등 다른 채소의 도매 가격도 같은 기간 많게는 3배까지 뛰었습니다. 여의도 1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면서 공급에 비상이 걸린 건데 소매 가격 역시 가파르게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 73만여 마리 등 가축 80만 마리도 폐사해 축산물 가격까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은 비축 물량 방출,
할당 관세 적용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유값의 기초가 되는 원유 가격 역시 인상폭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KTX가 오늘부터 정상 속도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고속선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KTX 열차를 최대 시속 300km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안전점검을 거친 뒤 내일부터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될 텐데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제주는 25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24도로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2년 만에 핵탄두를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외국 정상이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결연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에 정박된 길이 170m 잠수함에 켄터키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성조기 아래 핵미사일 발사구 24개도 눈에 띕니다.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입니다. 핵탄두 20여 기를 탑재한 SSBN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했습니다.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닌 외국 정상이 미 전략 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 이번 탑승에서 윤 대통령은 미사일 통제실과 저장고를 방문해 미측 설명을 들었고 경계 근무 중이던 승조원 150여 명을 격려했습니다.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에 탑승하며 한미가 합의한 핵무기 공동 기획의 의미를 다졌다는 분석입니다. As the most survivable leg of the U.S. triad, it is a key compon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도 방문해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우리나라 총선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디도스 공격의 배후였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가 최근 일선에 복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국내 시설을 겨냥한 해킹 공격은 하루 평균 무려 137만 건,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해킹 주체로는 북한 연계 조직이 70%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나 금전을 빼내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7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며 이는 ICBM 약 30개분의 발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 해외 지사의 위장 취업을 시도하다가 발각됐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직책으로 일선에 복귀한 김영철은 과거 77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과 AI 보안 관제 확대 보급은 물론 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도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월북한 미군이 북한에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교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단으로 월북한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북한군에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questions that you just asked me about his well-being and the whereabouts of Private King, we are still gathering all the facts. It is still very early on, I believe. 중국 측과 협력에 대해선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한국과 스웨덴 정부와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은 상황에서 송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본국 송환을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want to be very clear that the administration has and will continue to actively work to ensure his safety and the return of Private King to us and to his family, obviously. 미 국무부도 국방부가 북한군에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Today, the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We retain a number of channels through which we can send messages to the DPRK. 이런 가운데 CNN은 월북한 미군이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진 않았지만 미군 기지 배치와 병력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과 함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협상카드나 선전용으로 이용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3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향상과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 정상을 워싱턴 DC에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키맨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등을 구상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 협조를 하기 위해서 북측을 접촉을 합니다.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입을 열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도 이 대표로 향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에 관여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미래를 위해 승부를 본 것이고 유력 대권 후보였던 그분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정치권도 술렁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당도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경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경북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질문에 짧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남편이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당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보내왔다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프로젝트였다거나 사실일 경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당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의 징계 안건도 논의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채소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할인 쿠폰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양파와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가 할인 판매되는데 한 사람이 10,000원 한도에서 20에서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책값에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오늘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나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책값은 최대 10%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고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합쳐도 15% 넘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주말 인천 앞바다에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는데 어제 현장 검증에서 이 끔찍한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현장에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대 남성이 경찰관에 이끌려 내려옵니다. 해경이 지난 15일 캠핑을 하러 인천 잠진도에 갔다가 아내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제 방에서 아내를 바다 쪽으로 밀쳐 빠뜨린 피의자는 아내가 무트로 올라오려 하자 머리에 큰 돌을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30여 분에 걸쳐 경찰 지시에 따라 당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아내가 사고로 물에 빠졌다고 스스로 신고했지만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불화가 계속돼 더는 함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었지만 사망보험금을 노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해경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조사한 경찰은 아직까지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쓰고 나타나 피의자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분위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범죄도 아닐 뿐더러 또 불특정 다수한테 얼굴이 알려져야 그 사람 오히려 피하고 조심할 수 있지 않나. 국민들이 원하고 피의자가 원치 않더라도 그걸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한.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폭행, 마약과 같은 중대 범죄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열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시상식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배우 송혜교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을 연기한 송혜교 씨는 처음으로 제가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수고했다 혜교야 라며 감격에 겨운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문동은의 복수를 담은 내용으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 예능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 섬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서 갈비뼈 사자로 불렸던 숫사자 바람이 2주 만에 건강한 모습이 또 공개됐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어제 SNS를 통해 더운 날씨로 식욕이 줄어들 법도 한데 바람이가 한자리에서 닭고기와 소고기 4kg을 먹었다고 전했는데요. 전보다 체격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암사자 도도가 바람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간도 공개했습니다. 2004년생 바람이는 사람 나이로는 100살에 가까운 고령이라죠. 앞서 2016년부터 이름도 없이 앙상한 모습으로 경남 구경동물원에서 지내는 모습이 논란이 된 후 지난 5일 충북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곧 건강검진도 하고 사자들과 합사도 진행된다는데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요즘 일본에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소음도 낼 수 있는 방음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이 아파트 이름은 뮤지션, 주택을 뜻하는 맨션과 음악, 뮤직을 합친 말인데요. 원래 음악을 연주하는 특정 직업군들이 많이 살았다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실내에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방음 수치를 D값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아파트 D값 수치가 50이라면 이곳은 최소 70 이상 85에 육박하기도 한다고요. 월세는 12만 엔, 하나로 약 11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0% 비싼데도 입주 대기 희망자만 2,800명이 이른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챗 GPT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인공지능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엑사원 2.0을 선보였습니다.
챗GPT나 바드 등 다른 생성형 AI와 달리 심층 답변과 함께 화면 좌우측에 답변에 참고한 논문 등이 표시됩니다. 일반인용이 아닌 바이오와 의료, 금융 등 산업용으로 특화됐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안에서 배터리 신소재 개발도 가능합니다. 소재의 합성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 4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LG는 엑사원이 전문 문헌 4,500만 건과 이미지 3억 5천만 장을 학습했고 인공지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거짓 답변, 이른바 환각 문제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이번에 공개한 플랫폼들을 올 하반기부터 그룹 내 계열사와 파트너사들에게 선보이고 일부 서비스는 일반 대중들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자체 개발 AI를 속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쯤 한국어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챗봇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하고 카카오와 KT도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I 개발 능력은 지난해 세계 3위로 평가받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늠하는 인력 수준에서는 28위에 불과했습니다. 또 AI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도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요소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SF 영화 속에나 등장하던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창 시험 비행 중인데 빠르면 10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이라고요. 흰 천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내는 날렵한 비행체. 활주로 없이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독일의 업체가 개발 중인 플라잉 택시의 시험 운전 모습입니다. 전기 배터리로 떠올라 저속 비행이 가능하고 승객도 6명까지 태울 수 있다는데요. 스페인 남부의 자결하는 태양 속에도 차질 없이 운행하며 고온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계획 중인 가운데 이르면 2030년 이전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본격 등장할 전망입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일상 기대해봐도 될까요? 영국 노팅엄셔의 하늘에서 무려 41명의 스카이다이버가 일제히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중에서 선보이는 이들의 칼군무 함께 보시죠. 신호와 함께 창공에 몸을 던지는 스카이다이버들. 그 수가 심상치 않은데요. 1명, 2명, 무려 41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고공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공중에서 모여 손발을 붙잡고 하나의 대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패턴을 한번 만드는 데 성공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또 다른 대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낙하 속도, 몸을 가누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다들 대단하죠. 특별한 도전에 성공한 41명의 영국 스카이다이버들. 이로써 공중에서 최대 규모의 연속 대형을 만드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중국 신장에는 하늘을 나는 말, 천마가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준마로 이름난 수만 마리의 말들이 고산지대 광활한 초원과 강을 달리는 모습,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은 중국 최대 말 사육단지인 신장 자오수연. 시원하게 이리강의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수십 마리의 말들,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이 역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느라 관광객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해발 2,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 그러다 보니 이곳의 토종 말들을 천마라고 부릅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유달리 똑똑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리강과 광대한 자오수 초원을 달리는 천마떼는 매년 7월 열리는 천마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말 산업의 관광을 접목시킨 축제, 종보호뿐 아니라 지역 경제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췄는데 아시아 전체 성장률 전망은 물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선 4월 전망 때와 같은 2.2%를 유지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의 건설 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028년에는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9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GTX-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어린이 보험이란 이름은 이제 못 붙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감독 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이 15세가 넘는 상품에 어린이나 어른이 같은 이름은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최근 일명 순살자이나 통뼈 캐슬 등 일련의 사건으로 건설 현장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미 100억 원이 넘는 공공건설 공사장을 동영상으로 기록 중인 서울시가 민간 건설사에도 영상 촬영을 제안하며 부실 공사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타설한 콘크리트가 잘 굳었는지 공사장 인부가 벽면을 슈미트 해머로 누릅니다. 콘크리트 경도를 측정해 공사 과정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 지역이나 건설사를 떠나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현장을 감시해 부실 공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공공건축 현장 74곳에 우선으로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대상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영상을 어떻게 촬영할지부터 관리 방법까지 세부 기준들도 민간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민간 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해 지상 5개 층 상부 쪽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실 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모든 민간 건축물에 그 크기와 무관하게, 층수와 무관하게, 공사 종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서울시는 먼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회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하도록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전반기 화려한 도약을 이뤄낸 KT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도합 145살의 베테랑 내야진을 필두로 리그 중위권 경쟁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출루하는 KT 황재균. 몸을 아끼지 않는 슬라이딩으로 직접 점수까지 만들어냅니다. 36살의 프로 17년 차. 전반기 KT의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은 베테랑의 노련함에서 비롯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테랑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팀이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박병호, 황재균, 김상수가 책임지는 내야진의 나이는 도합 145살로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졸지에 내야진 막내가 된 김상수는 33살의 젊은 선수답게 나이를 잊은 불방망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병호 형이나 경수 형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니까. 근데 상수도 이제 올해 처음 왔는데 서로가 이런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롯데와의 트레이드로 KT 유니폼을 입게 된 젊은 피 이호영까지 폭발하면서 팀의 상승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전반기 끝을 3연승으로 매조지으며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와 1.5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베테랑들이 오늘 잘해주고 또 어린 선수들이 잘 또 끌어주면서 좋은 경기한 것 같습니다. 마법사 군단이 후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통일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달리는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의 기념식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160개국이 동참하는 인류 평화 프로젝트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피스로드 조직위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통일대장정에는
오는 27일까지 전 세계 10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될 텐데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맨살이 그대로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제주는 25.2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24.5도로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